장례 둘째 날 오후. 어머님 모셨어요? 엄마 왜 이제 와? 가족이면 누나랑 같이 미리 와서 좀 도와주지.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른분들 뵙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지엄마 오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타박부터 하기 바쁘니 원. 이렇게 왔으면 됐잖아.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지. 내가 오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왔니?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뭐라고 난리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보내서 예민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 나도 사돈총각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여기 오는 동안에도 마음이 안 좋아서 혼났어. 결혼도 아직 안 한 젊은 사람이 사고사가 웬 말이란니? 처녀로 떠난 사람 위해서 굿을 해줘야 집안에 화를 입지 않는다는 건 워낙 유명하다만 총각 귀신도 한번 원한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아우 엄마 좀!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아정이랑 형님이 얼마나 우애 깊은 남매였는데 아정이한테 형님은 오빠이자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셨다고. 나도 이렇게 슬프고 미치겠는데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사람 앞에서 총각 귀신 소리가 하고 싶어? 여보, 나 괜찮으니까 그만해. 어머님도 다 걱정되셔서 하신 말씀이겠지. 다른 일도라도 있으셨겠어? 조문하러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말자. 내가 설마 다른 일도가 있었겠니? 나도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구만. 꼭 그렇게 비꼬아서 들어야겠니? 네 친구네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총각 귀신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을 풀어줘야 했는데 무시하고 넘겼으니 남자가 길을 펼 수나 있겠냐면서 혼쭐이 났다더라. 그때라도 할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왔는데 결국엔 지금까지 대대손손 줄줄이 남자들은 기도 못 펴고 일도 안 풀려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새겨들어라. 네, 어머님. 그러게 나이가 우리 정혜랑 동갑이면 꽤 먹었는데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는지. 처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몸이 우선이지. 일면식도 없는 애 하나 구하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대신 죽는 일이 생겼겠니? 사돈총각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하다고 생각하긴 했다만 자기 실속도 못 챙기면서 착하면 어쩌자는 건지 나원 참. 저희 오빠가 젊은 나이에 더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죽은 건 너무 속상하지만 전 오빠의 선택과 용기가 너무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처럼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구했다는 게 하나뿐인 오빠를 잃은 큰 슬픔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동생으로서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오빠 성격상 그럴 리 없었겠지만 어떤 아이가 위험에 빠졌는데 모르는 아이라서 모른 채 했었다면 저는 그게 더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오빠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정이 말이 맞아. 형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례식장까지 와서 남은 가족들 속 뒤집어 놓는 건 어떤 심보를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괜히 그랬겠어? 자식들 걱정돼서 말 한 번 꺼낸 거 가지고 더럽게들 뭐라 하네. 진짜로 못된 심보 가지고 있었으면 아파 죽겠는 다리로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전화나 한 통 틱 하고 말지. 애미 심정은 몰라주고 그저 지 와이프 쪽만 생각할 줄 알지. 그 반만 우리 신경 써봐라. 요즘 네 누나가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형님 그리고 있냐? 이래서 아들내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만 결혼하고 나니까 지 식구들은 아주 남이야 남. 아, 누나가 또 왜? 누나 상황이 안 좋아질 게 더 남아있기나 해? 여보, 당신 회사분들 오신 것 같은데 가서 인사드리고 있어. 내가 어머님하고 얘기하고 갈 테니까. 아정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 이번에도 또 누나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저놈 자식은 누굴 닮아서 성질머리가 저렇다니. 하나뿐인 지 누나를 왜 그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사돈 총각이랑 너랑 챙기면서 잘 지내는 모습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든다니. 누나가 힘들면 동생이 돼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어디서 눈을 부라려?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더니 지가 더 야단 법석을 다 떠내 그냥. 저도 인사드리러 가야 해서 길게 얘기 못 나눌 것 같아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오시길래 이상하다 생각하긴 했는데 형님께 무슨 일 생기셨나요?
아휴, 내가 속상해서 진짜. 딸내미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속을 썩이니 원. 내가 죄인이지. 다른 딸들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를 이해하고 챙긴다는데 네 신우는 어릴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가니 내가 속이 말이 아니다 얘. 이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산다는 게 쉬울 거라 생각은 안 했다만 얼굴을 볼 때마다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 꼴을 하고 오니 애미 가슴이 어떻겠니? 일자리 어렵게 구해서 조금 적응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잖아.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기간을 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 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나가라 했다는데 애들 보고 길거리나 앉으라는 것밖에 더 되겠니? 어머, 보증금 얼마를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자그마치 1,000만 원을 올려달란다. 그 기울어가는 집구석에 무슨 1,000만 원씩이나 더 올려달라고 그래? 월세를 20만 원씩 올리던지 아니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랬다던데. 너도 알다시피 월세는 받지도 못하고 다달이 나가는 돈인데 아깝지 않겠니? 그래서 보증금을 더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돈을 알아보는데 통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이래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게 서러운 일이라는 거지. 아유, 이걸 어쩜 좋아. 그래도 아주버님이 다달이 양육비 주시지 않아요? 형님도 일하시고 정 급하시면 아주버님한테 사정을 말해보시는 게 어때요? 자식들이 있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시진 않으시겠죠. 퍽이나 그러겠다. 그놈도 어찌나 독한 놈이지 몰라서 그래. 정이 걔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단칼에 애들까지 버린 놈이 사정을 말한다 한들 좋게 주겠어? 또 듣기 싫은 소리 한 보따리 풀어놓겠지. 내 살아생전에 그 꼴 다시는 못 본다. 정혜도 여자인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지가 그럴 만한 건덕지를 만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정혜를 천하의 나쁜 년으로 몰아가는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다시 보겠니? 지금도 빈털터리로 애들만 덜렁 껴안고 쫓겨난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구걸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어쩌시려고요? 어머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알기론 형님 재계약하실 때잖아요. 그땐 집주인이 정해진 퍼센트 내에서 월세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합법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집주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차라리 보증금 받아서 조금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떠세요? 지금 집이 형님께 부담이 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지금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요. 너도 애가 답답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에 그랬겠지.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꺼냈겠니? 너야 아직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디 여자 혼자서 애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고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도 안 했는데 돈이나 있었겠니? 월세도 몇 달째 밀려서 보증금에서 다 깠지.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큼 남았을 텐데 그걸로 무슨 집을 구해. 반지 하나 단칸방 같은 건 애들한테도 안 좋을 테고 요즘같이 집값도 더럽게 비싼 세상에 제대로 된 집이나 구할 수 있겠니? 하도 지 누나 얘기만 꺼낼라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말도 못 꺼내고 정혜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냐고. 지도 누나인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장례식장에도 못 오고 혼자서 궁상이랑 궁상은 다 떨고 있는 거 아니겠니? 아휴, 이 꼴 안 보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다 큰 딸내미 뒤치다거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아유, 내 팔자야. 정수 씨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제가 봐도 정수 씨가 어머님하고 형님께 도움 많이 드렸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 우리도 다 알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가족이잖니.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지 엄마랑 누나 이렇게 셋밖에 더 있어? 그럼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힘들 때 도와주면 나중에 잘 돼서 나 몰라라 하겠냐고. 아정아, 우리 왔어. 조금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랑 시간 맞춰서 같이 오려다 보니 이렇게 됐네. 어머님 잠시만요. 친구들이 온 것 같아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좀 쉬고 계시면 정수 씨 다시 올 거예요.
아직 할 말도 제대로 못했구만. 어른이 우선이지. 하여튼 간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럴 때 올 게 뭐람? 장례식장이니 별 수 있니? 알겠으니 다녀오렴. 바쁠 텐데 다들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고 정말 고맙다. 좋은 소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랜만에 보는 건데 하필 장소가 이런 곳이네. 당연히 와야 하는 건데 고맙긴 뭐가 고마워. 장소가 뭐가 중요하다고. 기집애, 너 괜찮아? 우리도 이렇게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넌 오죽하겠냐고. 야, 아종이도 이렇게 참는데 네가 왜 울고 난리야? 아씨, 성철 오빠 어떡해 진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끝까지 착한 일 하다가 갈 게 뭐냐고. 그 정도면 사고가 났어도 성철 오빠는 살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짜. 하늘의 천사가 부족했었나? 우리 오빠가 너무 욕심났나 봐.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받은 사랑 돌려주기도 전에 데려갔나 봐. 그래도 우리 오빠가 끝까지 음주 차량에 사고 날 뻔한 아이를 구하고 대신 죽었다는 게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 역시 김성철, 우리 오빠답잖아. 그치? 그럼 당연하지. 성철 오빠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해서 학교 참관 수업이며 뭐며 다 찾아온 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자기도 같은 학생이면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서 다 모아가지고 동생 학비에 결혼 자금까지. 그런 오빠 없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가끔 우리 만나면 친동생처럼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예전에 기억나? 나 그 쓰레기한테 이별 통보했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성철 오빠가 쓰레기 찾아가서 반 죽여놓고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줬잖아. 그 후로 성철 오빠한테 시집가려 했는데 오빠가 동생은 동생일 뿐이라면서 피하는 바람에 못했지만 얼마나 멋있었는데. 야, 너네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한테 다 이런다.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성철 오빠가 너한테 가당키나 했냐? 이래서 함부로 친절을 베풀어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진짜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언제 슬퍼냐는 듯 예전 얘기하니까 추억도 떠오르고 웃게 되네. 오빠가 참 나한텐 물론이고 여러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우리 오빠라면 분명히 하늘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도와줄 거야. 그나저나 정수 씨가 고생하시네. 원래 상주가 조문객 맞으며 뭐며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가족이라고는 너뿐이니. 우리라도 더 빨리 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 인사도 못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고생이지. 그렇지 않아도 오빠랑 많이 의지하고 친했어서 지금 웃으면서 손님 맞이해도 속은 말이 아닐 거야. 그 와중에 우리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아까 한바탕 했거든. 에? 너희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아니,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오실 양반은 아니시지 않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장례식장에 왔다 해도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든다. 아휴. 나도 그래. 나도 친구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오죽해야 말이지. 아정이 시댁 식구들이 좀 염치 없는 사람들이었어? 해주는 거 하나 없이 바라는 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안에서 정수 씨 같은 돌연변이가 나온 게 신기하다니까. 그러지들 말어. 무슨 할 말이 더 남으신 건지 아직 안 가시고 나랑 신랑 다시 올 때까지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야. 아까도 오빠 보고 결혼도 안 하고 죽었으니 총각 귀신이 돼서 원한 갖기 전에 굿을 해서라도 잘 풀어줘야 한다는 소리부터 하는데, 아휴, 나도 나지만 우리 신랑이 화나서 뭐라 하려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 세상에.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쩜 말하는 본새가 그렇게 재수가 없다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다 못해 선풍기를 트는 거야 뭐야. 총각 귀신은 얼어 죽을. 그런 심보를 갖고 사니까 자꾸 앓는 소리만 하면서 사는 거지. 아유, 아정아, 네 시어머니가 뭐라 했던 간에 신경 쓰지 마. 성철 오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니? 나도 당연히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화법을 내가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닌데 뭘. 그것보다 은근슬쩍 말을 꺼내시는 걸 들어보니까
신우이한테 집 문제가 터진 것 같더라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 했는데 방법이 없나 봐. 부담이 되면 보증금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했더니 지금까지 월세 밀린 것도 꽤 돼서 보증금에서 깐 지 오래라. 남은 게 별로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대. 뭐라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면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에서 깔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얼마를 밀렸으면 보증금이 몇십 몇백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천 원 할 텐데 그걸 다 까서 남은 게 없다고? 지금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당연히 나도 이해가 안 가지. 너희 신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이혼한 것도 자기가 남자 도우미 나오는 술집에 미쳐서 돈 갖다 바치더니 결국 그 도우미랑 바람난 거 걸려서 쫓겨나다시피 이혼한 거잖아.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에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다가 술집 다니다가 못 갚아서 결국 정수 씨랑 성철 오빠가 갚아줬잖아. 근데 무슨 염치로 여길 와서 집 얘기를 꺼내? 나도 거기까지만 얘기 듣다가 너희 와서 끊겼거든. 이따 뭐라 얘기할지 살짝 걱정되긴 하네. 나도 나지만 우리 신랑이 들으면 어떻게 될지. 정수 씨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지. 재작년인가? 진짜 완전히 연 끊을 뻔한 적 있지 않았나? 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술집에 미쳐서 이혼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내가 정수 씨였으면 아무리 가족이었다고 해도 진작에 연 끊고 모르는 사이로 살았을 거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정이랑 정수 씨가 금전적인 건 물론이고 병원 모시고 가는 거 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두 사람 몫이었잖아. 뒤치다거리도 한두 번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안 그래? 아정이도 그렇겠지만 너희도 다 기억하잖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전. 다들 큰일 치르느라 고생했다. 일찍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 발이 나고 납골당까지 다녀오니 점심때가 다 됐네. 아이고고 2번은 못할 짓이네. 올케 친구분들도 가족도 아니신데 지금까지 같이 자리해 주셨잖아. 상복 반납하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헤어지지 뭐. 그러니까 말이다. 친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어? 어쩜 이런 친구들이 다 있는지. 친구 시아버지 장례식 참석해서 끝까지 남아있어 주다니. 사람된 도리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사양들 하지 말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요. 응? 저희 정말 괜찮은데 그러려고 지금까지 자리 지킨 게 아니에요. 아정이한테 시아버지면 저희한테도 아버지나 다름없으니까 있었던 것뿐이거든요. 아정이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맞아요. 저희가 있어서 괜히 가족분들 불편하신 것 아닐까 하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감사드려요. 저희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가족분들끼리 편하게 식사하세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매형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들어온 부조금이랑 조문 명단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단 정산은 마무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처남네가 많이 보살펴드렸으니까 부조금은 처남 몫이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액수가 비다니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그럼요.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친구들이랑 여러 번 확인을 했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백 단위가 비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몇만 원이면 잘못해서 넣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테지만 이건 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부조금인데 누가 손댔을 리도 없고. 다들 조문해 주시러 오시는 게 감사한 거지. 얼마나 한 게 중요하니? 몇백이 비던 몇천이 비던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심각해.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돈 세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 거지. 나만 해도 친구들 경조사 참석해서 돈 낼 때 잘못 세서 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분들이 뭐 여러 명 계셨나 보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들 잠도 못 자면서 장례 치르느라 힘들 텐데 괜한 곳에 힘 빼지 말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이 집안의 장녀로서 밥값은 계산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계산을 해? 밥값만 해도 꽤 나올 텐데.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나한테 여윳돈 있냐며 닥달할 땐 언제고 갑자기. 술집 10번 갈 거 한 번 안 가고 모아놨었나 보지? 참나. 당신은 이런 자리에서도 날 무시하고 싶어?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고생해준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할 돈도 없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술집에 미쳤다 해도 장례식장에서 그 얘기를 꺼내고 싶어? 그것도 가족들 앞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집에 마음을 못 주고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이래도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이것들이 진짜 네 아버지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밖으로 도는 년이나 그럴 이유를 만든 놈이나 똑같이 뭘 잘했다고 서로 못 잡아보고서 안 때린지. 니들 아버지가 이 소리 들었으면 관에서도 빨딱 일어나서 호통을 쳤을 거다 이것들아. 그러게 김정수, 너는 부조금 그깟 거 조금 부족하면 궁금해도 혼자 묻어둘 것이지. 괜히 말을 꺼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서 누나랑 매형이 싸우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니? 지금 이걸 내 탓으로 돌린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아버지 부조금에 비는 이유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누가 훔쳐갔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끼어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목격한 걸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서요. 어? 뭘 목격했길래 그래? 그게 다들 눈 붙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발인하러 가야 해서 새벽에 일어났어야 했잖아요. 그때 제가 화장실 가려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나갔다 왔거든요. 그때 부의함 뒤에 있던 금고에서 봉투를 꺼내드는 걸 봤거든요. 계산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제가 본 게 그럼 훔치시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님 부조금을... 어머머머! 저기요! 지금 손가락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다들 정신도 없었고 어두컴컴했는데 확실하게 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가족도 아닌 올케 친구면서 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대화에 껴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 우리 아빠 딸이야. 그런 내가 아빠 부조금을 훔쳤다고? 어허라! 이러는 걸 보니 당신이 훔쳤지? 그래놓고 지금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아드님 자고 있어서 포대기 두르고 있으신 모습을 제가 봤는데도 아니라고 우기실 건가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소지품이면 주머니면 다 확인시켜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정이 너! 친구들 관리 똑바로 안 하고 뭐하고 있니? 네 시아버지 가는 길 한 명이라도 더 지켜봐주는 게 고마워서 내가 참으려 했다만 네 신우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건 너무 선 넘는 짓 아니냐? 우리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남의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사람의 탈을 쓰고 상스러운 짓이야. 어머님, 저도 형님이 그러셨다고 믿기 힘들지만 제 친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걸 대충 넘겨짚고 말할 애는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본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던 친구라고요. 지금도 그 소신으로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친구들을 믿어요. 가족끼리 편들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 새겠어. 해온 전적이 있는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가방 한번 열어봐. 장모님도 딸이라고 감싸려고만 하지 마시고 틀린 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어요? 장모님께 이 사람처럼 처남이랑 처남댁도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확인해서 아니었을 때 나무라도 늦지 않는 건데 왜 해보지도 않고서 이러시는지 장모님까지 의심되네요. 한서방 자네까지. 자네가 나를 의심하다니. 내가 훔칠 게 없어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먼저 떠난 남편 부조금을 훔치겠어? 정수야, 네 누나 가방 열어봐라. 이것들이 엄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가는데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생사람 잡았다고 미안하다 빌지. 아, 뭐해? 빨리 가방 뒤져보라니까. 누나, 이게 다 뭐야? 설마 했는데 진짜 누나가 금고에서 아버지 부조금 훔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손 벌렸으면 됐지. 꼭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이래야 했어? 어떻게 자식이 돼서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진짜 당신이란 여자 지긋지긋하다. 그러고도 엄마 노릇하면서 산다는 게 신기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차라리 잘 됐네. 마지막 남은 전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장례 치를 때까지만이라도 자리 지키려 참았는데 이제 기다릴 이유도 없으니 말할게.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혼하자 우리. 뭘 하자고? 이혼? 당신 미쳤어? 그래. 내가 워낙 돈이 쪼달리다 보니까 아빠 부조금에 손을 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장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니?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래, 한서방.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혼이라니. 부모가 돼서 자식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자식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지. 철을 버리려 들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모님 딸과 손주는 있어도 제 자식은 없던데요. 술집에 돈을 얼마를 갖다 바치던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죠. 근데 커가는 모습을 볼수록 저랑 닮은 구석이 없더라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둘 다 제 자식이 아니라네요.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다른 씨를 품고 들어온 주제 뻔뻔하게 제 자식으로 속였다는 게 괘씸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아빠로 지내온 시간들을 후회하긴 싫었고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런 엄마를 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쌍한 애들이니까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았던 건데 마지막까지 이런 꼴을 보이니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됐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러니까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끝내줘.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냐?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조용히 좀 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네가 나랑 가족들을 농락해왔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스워 보였을지.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너 같은 거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나까지 수준 낮아질까봐 애써 참고 있는 거거든. 그니까 간신히 붙들고 있는 이성의 끈 놓기 전에 적당히 해. 다시 현재. 아휴,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을 내가 직접 보게 될 줄 알았겠냐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생각해보면 아주버님이 대단하신 분이지. 친자식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님 장례식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고 참으셨으니까. 아주버님 성격상 집에 가서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시려 했을 텐데 부조금 훔쳐갔다는 사실에 흥분해서 더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을 거야.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자기가 벌인 일로 이혼까지 당하고 나온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계속 손 벌리다 못해 나이 드신 엄마 부추겨서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 꺼내게 만드는 걸 보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 아니니? 친구 시댁 식구니까 어떻게든 말을 조심하려 했는데 이건 아니지. 뭘 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럼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나저나 우리 때문에 말하다가 끊겼다면서 빨리 가서 끝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다 불안해 죽겠어. 여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정수 씨랑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 마저 하고 와. 어? 근데 어머님 어디 가셨지? 분명히 아까 저기 앉아 계셨는데 안 보이네. 우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설마 가셨나? 나 잠깐만 가서 확인 좀 하고 올게. 여보, 엄마 어디 가셨어? 나도 잘 모르겠어.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왔더니 쪽지 한 장만 입고 안 보이시는데. 이거 남겨두시고 가신 거 아닐까? 참나,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더라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나저나 쪽지에 뭐라 적혀 있는데 이리 줘봐. 애미가 기다린다 했으면 적당히 인사만 주고받고 와야지. 뭔 놈의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하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먼저 간다. 아픈 다리 이끌고 여기까지 왔더니만 찬밥 신세로 신경도 안 쓰니 정작 꼭 해야 할 말은 하지도 못했네. 아까도 대충 얘기했으니 아정이 너도 눈치는 챘겠지만 사동 총각 이름 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당장에 이제 남은 윗사람이라고는 우리 정혜밖에 없는데 니들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
그니까 어차피 죽어서 주인도 없어진 집 냅둬서 뭐 하겠니?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정혜랑 새끼들 살 수 있도록 줘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 이만 갈 테니 장례 끝나는 대로 처리해놔라. 오빠 장례식에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셔서 조문도 하지 않으시더니 부조금은커녕 형님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드니까 죽은 오빠 집을 주라는 말씀인 거지. 그것도 기다리다 지쳐서 쪽지에 달랑 적어놓고 가신 거잖아. 아이씨, 누나도 누나지만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가 나보고 어디까지 참고 이해하라는 건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도움을 주지 못하면 본인들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욕심만 많아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당신이랑 형님께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미치겠다. 아까 형님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래서 식구들이 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소리하시더니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어떻게 이런 일은 형님께만 생기는 거지? 여보, 나 진짜 그 누구보다 형님이랑 조카들 그리고 어머님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알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도와드리고 싶었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 아버님 병원 비며 생활 비며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우리가 더 여유 있으니까 도맡았어도 불평 불만 같은 거 하나도 없었다고. 오빠 살아있을 때 형님 빚 갚는데 사용하라면서 큰돈을 줬을 때도 괜히 미안해 하실까 생색낸다 하실까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드렸어. 그런데 그렇게 해온 결과가 이거라니. 나도 이런데 당신은 오죽할까 싶어서 속상한 티 내지 않으려 했지만 해도 너무하신다. 죽은 사람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 내놓으란 소리부터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것도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이건 진짜 아니잖아. 엄마고 누나고 가족이라면 진절머리가 나. 지긋지긋하고 통화를 하거나 얼굴 볼 기회라도 생기면 이번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얼마를 뜯어갈까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상상으로도 치가 떨릴 지경이야. 피 섞인 나조차도 인간으로 보이질 않는데 말하지 않아도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해. 당신이 어머님이나 형님께 반기를 들어도 가족이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서라도 포용하려고 했는데 이젠 나도 한계인 것 같아.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님이 쪽지 남기신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해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은 예전부터 늘 똑같았던 거 알잖아. 난 이 땅 가족이라면 당장이라도 연 끊고 안 보고 살고 싶어. 식구들이 싼 똥 같이 치우자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해해준 걸로도 당신한테 평생을 바쳐도 다 못 갚을 지경인데 이번에도 엄마나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돌아가신 형님을 나중에라도 내가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어. 이 정도 기회를 주고 도와줬으면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지.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다는 거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잖아. 난 당신이 집 주자고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 반대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괜히 나랑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보다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봐 걱정돼. 남들한텐 욕 듣고 비난받는 범죄자라도 나한테 소중한 가족일 수 있는데 당장에 밉다고 연 끊었다가 나중에 당신이 후회라도 할까봐. 그럴 일 절대 없어. 차라리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어도 이렇게 학을 떼고 정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걸. 여보, 나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그만 붓고 싶어.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경 쓰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엄마랑 누나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당신이 정말 날 걱정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랑 연 끊고 살 수 있게 도와줘. 알겠어. 일단 우리 오빠 장례 잘 치르고 나서 나랑 같이 어머님 댁에 가보자. 그래, 지금은 형님을 잘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니까 다 끝나고 엄마한테 갈 때 누나도 오라고 얘기할게. 며칠 뒤. 왔니? 3일장이면 진작에 끝났을 텐데 뭐 한다고 이제야 찾아와. 사람 똥줄 타서 목 빠지게 뻔히 알면서. 엄마도 큰일 치르고 온 사람인데 왜 그래? 옳게 심정이 오죽하겠어? 마음 추스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많이 힘들다는 거 우리도 아빠 먼저 보내봐서 잘 알잖아.
올케, 고생 많았어. 정수도 상주 노릇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가서 뭐라도 도와주고 옆에 있어줘야 했었는데. 집안 어른인데 도움은 못 되고 미안할 일만 계속 생겨버리네. 그래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형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셨다고 어머님께 전해드렸어요. 저도 참 얘기 듣자마자 마음이 안 좋았는데 해결은 아직인 거죠? 그렇지 뭐. 여러 방면으로 동구하려고 알아봤는데 올케도 알다시피 내가 일한 기간도 얼마 안 돼서 대출 불가는 당연하고 가불도 안 되고 빌릴 사람조차 없어서 막막했었지. 엄마가 올케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나랑 애들 진짜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몰라. 내 딸이라서 감싸는 게 아니고 동생한테도 터놓고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나 하겠니? 혼자서 소갈이나 해댔겠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 오죽 속상했으면 장례 치르고 있는 너희한테 집 달라는 말을 했겠냐. 가족 좋다는 게 뭐겠니?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집으로 불렀으면 명의 변경 같은 서류 처리는 다 해왔을 테고 그럼 애들은 언제부터 들어가 살면 되겠니? 아무래도 남자가 살던 집이라 청소할 게 많을 텐데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줘야지. 사실 엄마한테 얘기를 듣긴 했는데 괜히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할까봐 애써 신경 안 쓰려 했거든? 근데 정수가 엄마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길래 내가 아는 올케라면 거절하려고 부르진 않겠다 싶긴 했었어. 정말 막막하고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마워. 평생 감사해하고 은혜 갚으면서 살게. 저 어머님,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이거 좀 먼저 봐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서류야? 월세 계약서? 잠깐만 올케. 지금 월세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네,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 오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잖아요.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형님도 사정이 있으시니 전세처럼 목돈 들어가는 건 무리일 테니까 보증금 조금 넣으시고 월세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매달 입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담되지 않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신우한테 뭘 받겠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깟 집 하나 내어주면서 무슨 가족끼리 월세를 받겠다고 계약서를 들이밀어. 막말로 죽어서 집주인도 없이 빈집일 텐데 누구라도 들어가서 살면 좋은 거지 안 그러냐? 내가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 너 원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였니? 네 말대로 월세 계약서를 쓰려면 집주인인 죽은 네 오빠랑 써야지 네가 뭔데 써라 말아야. 어머님, 가족일수록 이런 건 더 확실하게 해야죠.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게 좀 많아서인지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아무런 대책도 마련 안 해놨다가 나중에 서로 얼굴이라도 붉히게 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그 집에 살긴 했지만 워낙 동생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던 사람이라 제 앞으로 명의 돌려놓은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덕분에 오빠가 죽고 나서도 명의 변경처럼 복잡하게 처리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도 저랑 하시면 되고 월세 입금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하시면 돼요. 뭐야? 대책이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얼굴 붉히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냐? 참나. 우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당한 게 많아 교훈을 얻어. 죽은 네 오빠 앞세워서 집으로 용돈벌이 하려는 속셈인 걸 모를 줄 알고? 고약한 년, 못된 년. 하나뿐인 신우가 힘들어 죽는 상황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어? 올케, 내가 설마 집을 그냥 달라고 하겠어? 지금은 상황이 많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조금 나아지면 먼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돈 주려고 했었어. 잠깐은 이해해줄 수 있잖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 올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누굴 진짜 놀부라 아는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한테 고맙단 표현도 안 하고 입 싹 닦을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처럼 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줄 알고? 아서라 아서. 우리 정혜가 상황만 좀 불려봐라. 은혜 입은 건 2배, 3배로 갚고도 남지. 최정수, 너도 올케가 저런 속셈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한테 오늘 엄마 집으로 오라 한 거야?
그게 아니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아까부터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진짜 시덥지도 않은 소리를 정성스럽게 길게도 한다. 이제 끝났어. 듣고 있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요구만 해대는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서잖아. 눈치가 그렇게도 없냐? 하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겠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얘 미쳤나봐. 말하는 싸가지가 왜 이래? 야, 최정혜,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엄마 뒤에 숨어서 동생 부부한테 빌부터 살 나이냐? 네 밑에 애가 둘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철드는 건 바라지도 않을게. 제발 나까지 쪽팔리게 만들지는 마. 내가 너 뒤치다꺼리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작작 좀 해. 난 끝까지 길거리에 나한텐 고시원에 가진 상관 말고 형님 집 주지 말자고 했는데 아정이가 계속 설득해서 월세라도 받고 살게 해주자 한 거야. 그렇게라도 길바닥 신세 면하게 해줬으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것마저도 돈을 왜 내냐고 공짜 아니냐고 배짱을 부려? 너란 사람은 도대체가 일말의 양심이란 것도 없냐?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그 정도면 병이야. 자기 합리화에 미친 병이라고. 청수야, 너 지금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누나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다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힘들면 억세지고 무식해지고 그러는 법이지. 가족끼리. 아, 제발 좀! 그놈의 가족!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가족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밖에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낳은 거 걸려서 이혼까지 당해놓고 뭘 잘했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건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유흥에 사치에 할 건 다 하고 다니니까 늘 돈이 없는 거잖아. 하긴 돌아가신 아버지 부조금도 훔친 년인데 개념이나 제대로 박혀 있겠냐. 제발 좀 어디 가서 나랑 가족이라고 하지 좀 마. 당신들이랑 같은 피 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쪽팔리고 죽고 싶거든. 자기 합리화는 누구보다 잘하고 본인이 잘못했어도 피해 망상에 양심은 쥐똥만큼도 없는데 허영심에 욕심은 엄청 많아서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가족이고 뭐고 어떻게 해서든 지 이득을 위해서 벗겨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내 가족이라고 불릴 자격 없어. 내가 천륜을 끊고 살아서 지옥에 가 벌을 받는다고 해도 살면서 당신들하고 더 얼굴 맞대고 사는 것보단 훨씬 나을 테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 끊고 살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살던 뭔 짓을 하고 살던 상관없고 내가 죽던 당신들이 죽던 장례식장에서도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그냥 이 순간 이후로 당신들이랑 우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다시는 빌붙을 생각, 아니 연락할 생각하지 마. 그 후로도 여러 번 연락도 오고 집 앞으로 찾아도 왔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무시로 답했어요. 그러다 저희 둘 다 연락처를 바꾸고 친오빠의 집도 함께 팔아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소식이 끊기게 되었네요. 시간이 흐른 지금 가끔씩 남편에게 후회하지 않냐면서 물어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하네요. 저도 그동안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남편은 오죽했을까 생각하면 이게 잘한 선택이라 생각되기도 해요. 늘 집안의 해결사 역할이자 뒤치다꺼리는 남편의 몫이었으니 말이죠. 천륜을 끊는다는 게 힘들고 누군가에겐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며 욕을 해도 남편의 옆에서 함께 이겨낼 겁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